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치욕적이라고 강하게 분노했는데요. 그러면서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그의 발끈하는 모습은 최근 조사된 총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역구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죠. 바야흐로 분노의 계절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된 하위 20% 공천 탈락자 명단 통보에 당사자가 된 국회의원들의 분노가 폭죽처럼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위 10%, 20% 안에 들었을까요? 왜 이들이 분노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데요. 이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4년 동안의 박용진 의원의 의정 활동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몹시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로 위반된 법안은 총 22,637건입니다. 이를 국회의원 의석수인 300명으로 나누면 한 명의 의원당 약 75.4억 건의 위반을 발의한 건데요. 물론 한 건도 위반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의정활동 하위 10%를 통보받은 박용진 의원은 몇 개의 법안을 입법 발의했을까요? 그는 총 82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를 4년으로 나누면 21대 국회에서 그가 발의한 법안은 총 82개로 1년에 23건입니다. 그냥 액면으로 계산해봐도 그냥 평범한 의정 활동을 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집중했던 국회 활동은 뭐였을까요?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당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가 하면 2022년 당대표 후보 출마, 이어 최고위원 출마 등 오로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에 주력해왔는데요. 사실상 재선을 위한 노력뿐이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진행해온 내부 총질조차도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그저 그런 활동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각을 세우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개개인 각자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그의 행보를 보면 그가 지향해온 정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냥 직업적인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자 했던 의정 활동으로 자신의 인지도와 지명도, 그리고 인기에 영합한 의정 활동을 꾸준히 해온 건데요. 그래서 유독 방송 출연 횟수도 여타 의원들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지금 의정활동 하위 10%에 포함된 그가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저는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실을 온갖 조롱과 흑색선전의 먹잇감이 될 것을 각오하고 오늘 제가 공개하는 것은 박용진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서지 않았고 계파 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만을 바라보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왔고 공정과 원칙이 아니면 의정활동에서도 정당활동에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부당함과 불의에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눕고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까? 힘을 가진 누구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그를 지키겠다는 정치는 정작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박용진의 이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태도에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국민들이 저의 든든한 백이고 버팀목이십니다. 유치원 3법의 성공도 재벌개혁에서의 크고 작은 성과도 공정경제와 사법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도 모두 다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늘 감사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치욕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받고 있는 이 굴욕적인 일을 통해서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욕적이고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고,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승리해서 누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정당 민주주의 위기와 사상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구당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통 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지욕을 견디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당원과 국민들께서 박용진을 살리고 민주당을 살려주십시오. 오늘 민주당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심 절차가 어떻든 간에 박용진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는 몇몇 사람들의 근거를 알 수 없는 채점표가 아니라 오롯이 저를 지켜봐 오신 당원과 국민들의 몫입니다. 당원과 국민들을 믿고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민주당을 살리는 길,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을 가겠습니다. 사심이 아니라 상식이 승리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그 승리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자신과의 대결 구도로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대표를 향해 비난과 비판, 막말과 혐오의 아무 말 대잔치를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는 이재명 악마화가 이번 총선판의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치 혐오마저 불러일으키며 이 구도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언론까지 가세해 매일같이 한 위원장의 막말을 받아쓰게 하며 언론을 통해 계속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한 위원장의 영향력만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에 짠하고 등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구도를 자신과 한 위원장의 대결 구도로 판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잃을 것도 없는 조 전 장관의 등장이 한 위원장에게는 답답함과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와 대결 구도를 가져가며 끊임없이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체급을 키워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조 전 장관이 등장해 자신을 뚝갑패기 시작한 거죠. 더군다나 자신이 직접 수사의 범법자로 만들었던 조 전 장관이 자신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습은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인데요. 거기에 모든 면에 한 위원장보다 뛰어난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은 그 많은 컴플렉스를 가진 한 위원장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상대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그 점에 있어서는 그 혀설자를 써서 조선제일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김건희 여사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칼을 전혀 휘두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중전호위를 하는 중전호위 제일검이다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3당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주당보다 훨씬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는 정의당을 대체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어제 말씀하신 석사장교 관련해서 반박글을 올리셨는데 혹시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봤는데요. 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국 그 전 장관의 개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지금 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계의 비례정당이 조국 같은 분 그리고 86 운동권을 훨씬 넘어서는 종북 운동권을 국회 주류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공작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로 만들어낸 범죄자와 싸우는 모습이 유쾌할 리가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 조 전 장관이 던지는 질문들은 더욱더 그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딸 입시 문제를 집요하게 끄집어내며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와 형평성과 공정성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범죄 비리를 법학자다운 법리 해석으로 그들의 범법 행위를 신랄하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조국 전 장관의 등판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언론 환경에서 민주당이 한 위원장을 대응해봤자 크게 주목을 끌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겁니다. 한동훈의 전담 마크맨을 자처하며 매일같이 한동훈 리스크를 공격하고 나선 조 전 장관. 이런 게 역할 분담인 거죠. 어차피 만들어진 조국 신당. 지지자들끼리 분열돼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역할이 있고 이 또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외계인이 침공했는데 힘을 합쳐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노회찬 전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분께서는
오랫동안 양산의 선거를 준비하시다가 당의 결정으로 후보가 결정되자 원팀으로서 결정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어제 선언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생을 걸고 준비한 일이었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팀으로서 정해진 후보와 함께 꼭 승리하겠다고 나서신 겁니다. 저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윤한옥 그분의 길이 국민의힘의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적인 헌신 자세로 올 4월에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는 국민의힘이 승리가 되기도 하겠지만 윤한옥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윤한옥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제가 헷갈렸어요. 한옥문 씨네. 이름이 제가 한옥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인상 깊게 들었었습니다. 이분 제가 이제 유심히 관찰했는데 국민의힘 공천 과정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분한테 기자들 맨날 만날 텐데 지금 국민의힘 단수 공천된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누가 누구지 모른다고 봅니다. 어디 단수 공천됐냐 물어보세요. 모른다고 봐요. 그분들 사진 쭉 꺼내가지고 이 사람 누구냐 물어보세요. 국민의힘에 누가 의원이고 누가 공천됐는지 모릅니다. 모른다는데 제가 5천을 겁니다. 선거를 이끄는 줄 알았는데 연기를 하고 있어요. 비대위원장. 이분은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공천됐는지 모르고 있어요. 비대위원장이 그걸 모르면 뭐 합니까?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 만나가지고 조국 욕하고 이재명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그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을 연기하고 있다.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이분은 제 중간 결론입니다.